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을 마주치는 것에 익숙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이전엔 약 250만 명, 지금은 약 200여만 명의 체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거리, 직장, 학교, 지하철 등 어디에서나 매일 마주치는 다양한 피부색과 모국어를 쓰는 외국인들. 이제 이분들은 국내 각 분야, 각 계층에서 우리와 더불어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유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구조를 조정하려는 방법으로 출산 정책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출산 대응 명목으로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자그마치 220조 원이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작년에 40조 2천억 원, 올해 46조 원. 이 돈은 46만 명의 신생아에게 1억 원씩 줄 수 있는 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2020년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로 떨어져서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져 27만 4천 명이 된 해이기도 하고요.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이민자 정책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의자 현황은 내국인이 3,636명, 반면에 외국인은 1,636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의 효과는 별로라는 주장을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8개 항목을 선정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비용을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1년간 한 3,500억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간단히 계산해본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100만 명으로 잡고 이들 월급을 250만 원으로 계산해본다면 총임금은 30조 원이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생산한 가치입니다. 이들이 생산한 가치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효과, 생산 연관 효과, 부가가치 연관 효과, 고용 연관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 생산한 가치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죠. 그 외에도 그들은 소득세, 서비스세도 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국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또한 몇몇 사람들은 외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소제조업의 10%가 사람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회에 대해서 81.3%가 인력난 완화라고 대답하고요. 물론 외국인 증가는 내외국인 간의 문화적 갈등과 사회 경제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필요로 노동자를 데려왔는데 노동자의 노동력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국가 처지에서 보면 노동력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생산 요소의 노동력이 아니라 사고와 문화를 가진 인간입니다. 즉 다양한 이민자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유입된 거죠. 내외국 인간의 문화적 갈등과 경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한 문화 다양성.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역시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갈등의 씨앗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공존과 공생을 넘어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과 반발은 매우 관련성 있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거나 문화를 나아타자로 이분화시켜보는 시각이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을 고쳐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적 가치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이민자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민자들 서로는 모두 문화에 대한 소통은 물론 서로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즉, 문화 다양성은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갈등을 넘어서 인류의 풍요로운 자산으로 공유되고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와 태도는 버리고 타문화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과 슬기롭게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갈등을 넘어서 우리의 풍요로운 자산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